꿈꾸는 사람은 분명히 기적을 만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탑픽으로는 교육주가 아니에요. 오늘 준비하신 종목은 어떤 섹터인지 제가 조그맣게 좀 여쭤봐도 될까요?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겠지만요. 주실 겁니다. 일단은 힌트를 드리자면 네. 사실상 최근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종목군들은 사실상 제가 늘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외쳤던 sek터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제약바이오일까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보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자, 시간을 좀 벌었습니다. 그 시간으로 지금 들어오셔서 오늘의 종목까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우리가 여기에 관련해서 꼭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오늘 꼭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이 방송을 보면서 같이 한번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면서 조금 더 전략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오늘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맥스로텍이요. 27%입니다. 오늘 급등 제대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맥스로텍이 사실 큰 이슈가 없었거든요. 램데시비르 관련주로 엮인 건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뭐 하락을 했으니까 기술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온 건지 가장의 최근의 이슈는 10월 달에 있었던 이런 바이오 쪽의 진출 기대감이었는데 오늘 어떠한 이슈로 올랐을까요? 이러한 급등세가 보였을까요? 사실상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는 좀 지난 10월 중순, 10월 말부터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섹터가 좀 제약바이오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 특히나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산이 높으면 그만큼 골짜기가 깊다. 그 골짜기에서 우리가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큰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 다들 기억하실 텐데, 그러한 부분하고 딱 부합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아쉽게도 제가 봤었던 10월 중순, 10월 하반부부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11월 달에 계속해서 눌렸었고, 사실상 뭐 전체적으로 한 2,000원대의 지지선을 만들어주면은 들어가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단기적으로 좀 반등세를 하면서 좀 놓쳤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뭐 한 10% 정도 단기적으로 눌렸다가 상승세를 형성해 주었었는데, 사실상 그 시점부터 계속해서 공략을 했었었고,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은 11월 들어가지고 가장 큰 이슈가 뭐였습니까? 바로 백신 그리고 치료제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등 관련된 이슈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급등을 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1차적으로는 백신이 됐다라면 2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부분들이 뭐겠습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치료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아직까지는 뭐 백신만큼의 관심도가 있었던 수급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거고, 역시나 좀 전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렘데시비르와 관련된 이슈들, 뭐 사실상 만약에 지난 11월 미국의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다라면은 조금 더 빨리 이 종목이 움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면은 뭐 아시겠지만은 이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월 달에 그 코로나에 걸렸을 때 치료제로 쓰였다라는 이슈로 인해 가지고 10월 초에 좀 급등했었던 부분들 형성됐던 거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뭐 잠재적으로 언제든지 뉴스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었었고, 그래서 저희는 떨어졌을 때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이 거래일 전, 딱 12월 초에 그러한 과정에서 눌렸어요. 그래서 눌려가지고 그냥 잡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들인데 생각보다 좀 빠르게 터졌던 부분들도 있었죠. 그리고 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렘데시비로 관련된 이슈가 오늘 좀 부각이 되었었고, 그리고 뭐 원래는 그러한 기업은 아닌데 좀 바이오 쪽에 진출을 계속해서 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좀 단기적으로 장중에 27%까지 상승률을 보여줬었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가 넘는 수익을 우리가 챙기기도 했었어.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일 수익 실현한 종목이죠, 오늘. 뭐 일단은 전체적으로 오늘 아시겠지만 딱 27%까지 올라갔었었고, 그러니까 딱 고가에서 팔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뭐 사실상 저는 이 종목을 더 보고 싶기는 했었습니다. 상한가까지도. 그런데 내심.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하고 조금 더 내려왔을 때 저점에서 재매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전략으로 이 종목을 들어가셨잖아요. 그런 전략으로 아주 알맞은 종목 하나만 주세요. 일단은 지금 제가 딱 몇 분이 들어왔는지를 확인을 못 해가지고 뭐 1450분이 되신다라면은 제가 공개를 이렇게 하겠지만은, 어렵게 나오실 네, 거예요? 우선은 뭐
첫 번째 힌트를 드리자면은 주시긴 네. 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힌트를 드리자면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네, 제가 강조하는 섹터가 제약바이오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그와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다. 일단은 이렇게 먼저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에서 뭐라고요?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어, 네. 지금 종목에 관련해서 힌트를 준 것도 아니고 안 준 것도 아닙니다. 제약바이오가요. 종목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잖아요. 백신 네. 쪽이에요? 치료제 쪽이에요? 아니면 그 관련주 쪽이에요? 일단은 요즘에 관심을 받은 종목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합니다. 네. 상당히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네. 제약바이오 쪽이다라고 하기에는 제 이 성에 안 차기 때문에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뭐 어. 지금부터 오픈을 하면은 좀 네. 재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좀 네. 추측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일단은 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뭐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은 글자 수가 네 글자보단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세 글자인가 보죠.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 꿈을 꿀 수 있게 이 다소 힌트는 잘 못 내시네요. 하지만 우리 박영근 전문가님께서 수익률만큼은 확실합니다. 이제 들어오고 싶어도 노란톡방에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옵니다. 1,500명의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에서 내일의 빨간 기둥을 꼭 꿔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두 번 생각하지 마시고요. 들어오셔서 종목 추천이라고 꼭 우리 박영우 전문가님께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아주 알맞은 종목 주실 거니까요. 시청자분들의 힘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말 대단해요. 늘 박수를 쳐주고 싶은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코스피 쪽으로의 수급이 쏠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률을 보였고 이러한 27%의 상승세를 보였다는 게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너무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엔지캠 생명과학에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네. 뭐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은 뭐 또 공교롭게도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 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전체적인 수급을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사실상 저희가 딱 좋아할 만한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뭐 누가 보셔도 딱 이제는 이 전문가 하면은 이러한 종목을 선호하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만큼 뭐 아시는 것처럼 지난 8월달 18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9만 원대까지 떨어졌던 종목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산이 높으면 그만큼 골짜기도 깊은 법이고 반대로 생각을 한다라면 18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50%의 하락이지만 반대로 9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간다라는 건 100%의 상승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떨어졌을 때 9만 원대, 10만 원대 이하로 떨어졌을 때 계속해서 매집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11만 원대 올라와서 또 팔았고 또 떨어졌을 때 또 매수를 하는 거고 올라갈 때 또 매도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식으로 전체적으로 뭐 물론 아직까지는 좀 전에 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총 상위 종목군들 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등 이렇게 신고점을 갱신하는 종목군들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군들 중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 그리고 뭐 꼭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높은 종목이 아니다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가 짧은 기간 안에 1주, 2주 안에 수익을 뭐 1, 2% 내려고 저희는 매매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소한 5%, 10%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군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굳이 지금 대형주를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히 이렇게 수익이 난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자, 갖고 있는 내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것을 보고 싶다면요. 두 번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정말로 이 좋은 시간입니다. 좋은 프로그램이고요. 좋은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는 박영은 전문가님과 꼭 함께 하시면서요. 얼마 머지 않았습니다. 1,450명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나도 이런 빨간 꿈을 꿔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들어오셔서 수익이 연근다 박영근 오픈 채팅 검색창에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요. 우리 힘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영근 전문가님이 정말 명실상부 수익률 1등의 전문가님입니다. 오실 때마다 뽁을 뽑아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엔지캠 생명과학까지 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이 표에 빠졌네요. 우리
대표주 중에 하나가 YG 플러스였거든요. 오늘 우리가 컴투스가 쏘아올린 공이었습니다. 중국 판호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에 발맞춰서 봤을 때 게임주를 시작으로 엔터주 그리고 미디어 컨텐츠 쪽까지의 오늘 중국 관련해서의 섹터들의 흐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이 차익 실현이 좀 나왔을 때 수급이 다 엔터주 쪽으로 쏠렸거든요. 우리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7% 넘게 급등을 했잖아요. 여기에 관련해서 좀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계속해서 네. 강조해드리는 수급 섹터 많이 없습니다. 네, 항상 강조해드리는 내용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무조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은 비 맞아도 안 타. 어느 정도 마음 맞으면 3루타 홈런 때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블랙핑크 네. 리사 좋아하신다고 하셨을까요? 처음 그래서 들어보는 YG 를 얘기인데요. 그거는 다른 들어봤을까요? 전문가한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 듣는 제인가요? 얘기예요. 아, 블랙핑크 네. 좋아한다고 저한테 얘기하셨죠. 저는 블랙핑크 얼굴 때문에 데려간 게 빨개지고 아니라 지금. 네. 전체적으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1차적으로는 제약바이오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그리고 이제 당황하셨어요. 2차적으로 네.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중국 소비주들을 계속해서 보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많은 섹터들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급이 있고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과정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YG 플러스가 상승세를 연출해 주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여전히 물론 수익 중입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수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아직 오픈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중국 소비주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떨어질 때마다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의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 관련해서 엔터주까지의 흐름도 지금까지 지켜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노란톡방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가 좋은지 여쭤보시는 노란톡방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사이가 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좋을 리가 없죠. 네. 그렇죠. 그렇게 막 뭐 저희 좋은 사이가 스타일은 아닙니다. 네. 뭐 방송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저희가 뭐 화기애애 맞아요. 이렇게 뭐 1시간을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목 네. 주시면 제가 앞으로 화기애애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뭐 그냥 계속해서 이 스타일을 고수를 안 하도록 통하시는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알겠습니다. 뭐 아직 화기애애할 시점은 네.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두 우리 달이 아직 지났는데요. 네, 뭐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네, 좋아요. 뭐 아직 한번 시간은 이렇게 많이 한번 해보도록 있습니다. 하죠. 네, 뭐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뭐 내년 상반기 네. 정도 되면은 좀 그렇게 화기애애지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 지금 뭐 굳이 화기애애하지 않아도 뭐 열심히 방송 잘하고 있으니까 네. 네, 응원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소 좀 까칠하신 우리 마경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내일의 시장의 빨간 꿈을 한번 꿔보자고요. 어떠한 섹터가 좋은지 어떠한 종목이 좋은지 24시간 자는 시간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공시도 올려드리고요. 전략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좀 빨간 꿈을 꿔보고 싶다. 내 종목은 왜 이렇게 희한하다. 왜 이렇게 안 갈까 하는 분들께서는 두 번 생각하지 마시고요. 들어오셔서 꼭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표를 보면서 조금 더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많은 종목을 했습니다. KPM테크 이 종목을 정말 우리 박영우 전문가님께서 빼놓을 수가 없어요. 박영우 전문가님 하면 이 사골주가 딱 떠오르잖아요. 사골은 끓이면 끓일수록 진국이 나와요. 너무너무 고소하고 너무너무 제대로 된 국물을 맛볼 수 있거든요. 그러한 종목에 아주 알맞은 KPM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전략을 좀 한번 들어볼까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뭐 KPM테크 마찬가지로 뭐 빠질 수 없는 저희 대표적인 사골주 중에 하나죠. 네, 아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릴 때마다 계속 줍줍하는 거예요. 떨어질 때마다 줍줍하고 전체적으로 이 종목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뭐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뭐 에이티넘 인베스트라든지 뭐 신성 ENG 등등 이러한 종목군들에서도 느껴지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흘러가고 있죠. 그 말은 뭡니까? 전체적인 추세가 우상향의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시점에서 4,000원대라는 이러한 저항권이 연출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계속해서 떨어질 때마다 3,000원대 초반, 3,000원대 중반 계속해서 떨어질 때마다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겠습니까? 바닥에서 누군가 수급이 있다는 거, 누군가는 계속해서 받아먹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을 안겨준다? 기쁨을 안겨준다. 즉 수익을 안겨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방송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 제가 수익을 내는 종목군들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 방송을 3개월 동안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3개월 동안 나온 종목 사실상 200개, 300개 채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한 종목을 보더라도 확실하게 내가 들어갈 자리에서 무엇을 한다? 매수를 한다라는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죠. 남들과 똑같이 생각을 해서는 절대 돈 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늘 강조합니다만은 고점권에서 매수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고점권에는 매도를 하는 거고요. 저점권에서 매수를 한다라는 거. 이거 한 가지만 기억을 하고 계셔도 지금 남들보다 수익 날 확률이 50%는 늘어난다라는 것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죠. 수익을 보면요. 우리가 그만큼의 새로운 주도주 장세가 또 펼쳐집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아주 알맞은 이러한 전략을 세워주시는 우리 박영문 전문가님이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